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제1단계 협의가 거의 막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조율 중이고 합의한 체결 장소를 두고 미중 간에 미국 땅에서 할지 중국 땅에서 할지 제3국에서 할지 여러 가지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증시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던 미국의 태도가 단계별 협상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이 매우 반발한다는 이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약속한 중국이 정작 최근에 대두를 구매하면서는 미국의 대두가 아닌 브라질의 대두를 구매해서 이 또한 의아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여러 해외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여태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했던 보복성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전면 철폐는 아니지만 부분적 철폐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또다시 그러면 부분적 관세 철회를 해줄 테니 미국의 농산물 외에 대규모로 미국의 축산물도 구매를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합의안 체결 장소는 미국 국토 내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 가장 최근의 소식으로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면서 미중 간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남은 관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미중 두 나라를 축으로 해서 현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 상황을 짚어본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큰 범위의 일이어서요. 오늘은 일단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악화 일로를 겪고 있던 중국 경제는 PMI 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드디어 51.7%라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숫자를 10월 달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기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낳고 있죠. 그러면 과연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형편이 좀 나아진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국 내에 있는 외국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입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된 작년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에 설립된 외국 기업의 총수는 대략 4만 8천 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중국 내에 현재 있는 외국 기업의 수는 4만 4,40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3천 개가 조금 넘는 숫자가 그동안 사라진 것이죠. 비율로 따지면 6.4% 정도의 외국 기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2018년 4월 이전 한 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 기업은 그 숫자가 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숫자가 조금 평범하지 않은 것이 2017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 기업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외국 기업들이 회계연도의 종료와 맞추어서 기업을 정리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수는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 줄었습니다. 4,000개가 좀 넘게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의 탈중국 현상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무역전쟁이 발발한 작년 4월 달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의 누적 이익의 총합을 보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저희들 그래프와는 달리 이 그래프는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그래프인데 오른쪽이 과거고 왼쪽이 더 현재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실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대략 보면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시점 이전까지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그 3개월간
외국 기업들의 이익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작년 연말까지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금년 1월에 대폭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한 다음에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역시 계속 마이너스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금년 들어서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수지가 대단히 악화됐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중국에 진입해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상의 독점 업체인 중국 배터리 회사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장사가 참 잘 되는 외국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국 기업이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도처에 널려 있는 맥도날드라든가 KFC 같은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본사는 철수를 했죠. 단지 그들이 철수를 할 때 그들이 경영하던 중국 내 법인들을 중국 기업들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 내 맥도날드와 KFC는 중국 기업인데 미국의 브랜드와 미국의 스타일을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중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착시 현상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MI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해당되는 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화웨이나 GTE처럼 미국 정부에서 직격을 받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중국의 전통적인 하이테크 강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칭화즈광, 또 베이다방정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20, 30년 동안 중국의 IT며 하이테크 산업을 이끌어온 견인차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인데요. 중국의 이런 유명 대학은 상당히 규모가 큰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칭화다쉐, 청와대학이죠. 이 청와대학 같은 경우에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10만 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서 이미 재벌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이 칭화즈광이고요. 이 칭화즈광은 또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청와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북경대학, 베이징다쉐, 이 베이징다쉐 산하의 기업들도 수만 개를 헤아리는데 하이테크 쪽에서는 칭화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방정그룹이죠. 그런데 이 칭화즈광이 작년 9월달 기준으로 해서 유상채권, 이 유상채권이라는 말이 좀 우리나라에는 쓰이지 않는 말일 텐데요.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칭화즈광 같은 회사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자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중에는 공짜로 주는 돈도 있지만 무이자로 빌려주는 돈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 말고 기업체를 발행을 해서 이자를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온 경우, 이런 돈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려온 유상채권의 규모가 칭화즈광의 경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500억 위안에 해당이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거의 25조 근처에 가는 돈이죠. 엄청난 채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정그룹의 경우에는 금년도 1, 4분기 말 숫자로 2천억 위안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칭화즈광의 경우는 방정보다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중점 투자해온 하이테크 국유기업들, 이 기업들도 상당히 경영수지 악화로 고전 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착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칭화즈광이나 베이다방정 이런 중국 대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 눈으로 보면 도전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상업적인 성과를 쉽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PMI가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를 낙관하게 하는 틀림없이 좋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수지는 개선되고는 있으나 적자 환경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PMI 개선도 아마도 전통적 제조업 쪽에 편중돼 있고 중국의 미래 경제를 책임질 하이테크 분야 쪽은 매우 고전하고 있고 미래를 낙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